안녕하세요. 화가제 이고은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주저하는 너를 위한 논어 구절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았을 때 뭘 주저하는 거지? 이렇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구를 고르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이 구절을 골랐는데요. 같이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문편입니다. 자루가 성문에서 묵었다. 성문을 여는 문지기가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자루가 공선생님 댁에서 오는 길입니다. 라고 하자 그가 말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굳이 하겠다는 그 사람 말인가? 네. 간단한 문조형이고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그 안 될 줄 알면서도 굳이 하겠다는 그 사람, 그게 아마 세간의 그 공자에 대한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어의 여러 구절을 살펴봤을 때 그 세상에 도가 있을 때 나아가고 세상에 도가 없을 때 물러난다. 이것이 아마 그 당시에는 좀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지기도 세상에 이 도가 없는 세상에서 나아가 저렇게 뭔가 그 위정자의 눈에 들어서 정치를 펼치겠다고 하니 저 사람 참 안 될 줄 알면서도 하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 안 될 일인데 하면서 좀 안쓰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공자가 이걸 몰랐을까? 이런 의문이 또 들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논어의 다른 구절에서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공자도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도가 있을 때 나아가고 도가 없을 때 물러났던 그 겁의곡을 칭찬하는 문구라던가 그 다음에 도가 있는데 나아가지 않고 물러나서 빈천에 있는 거나 도가 없는데 나아가서 부귀를 누리는 거나 둘 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 왜 공자는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려고 했을까? 그거 다 자기 입으로 뭐랄까 그거 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지점이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랑 결과값과 그 다음에 시작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결과값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확연한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거라고 예상되는 것들을 섣불리 하지 않죠. 그리고 빤히 보이는 실패를 향해서 막 고공분투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 내 몸집의 3-4배만한 바위를 막 들겠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좀 어머 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아마 문지기의 그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지기가 보기에 공자는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공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공자도 이 성공과 실패에 예민했을 텐데 어떤 사람이었길래 안 될 줄 알면서도 하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자는 아마 그 시작점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 시작점이라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마음. 원하는 것을 사실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도 있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그거를 시도하지 않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해보지 않고는 결국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국 해보지 않고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근데 안 해보면 되게 결과는 뻔하죠.
제로예요, 제로. 그냥 없는 일, 안 되는 일을 그냥 안 한 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공자 입장에서는 그 은자들처럼 세상에 도가 없다고 해서 물러나서 내가 산에서 들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차마 눈에 밟히고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할 텐데 이런 고민 속에서 정치를 해 나가려고 했고 그 정치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 위정자가 자기를 선택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러 나라를 전전하면서 유랑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하는데 그 15년 정도의 유랑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해요.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걸 계속 시도해 보는 거죠. 그렇지만 본인이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시작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어떤 일에 주저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성공과 실패에 함몰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시작점이 너무나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을 명확하게 하면 사실 성공과 실패를 따지는 건 필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과 실패의 값을 절대값으로 둔 것이 아니라 이럴 수 있고 성공할 확률은 이게 더 적고 그렇지만 이런 방향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더 맞다. 그렇다면 조금 더 노력해서 널 이렇게 성공하는 방식으로 가져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주저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얼마만큼 원하면서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주저하고 있다면 그게 진정으로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볼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인지를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자는 결국은 그 유랑 생활 동안 위정자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자의 도움으로 고향인 노나라에 돌아와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생을 마치는데 당대에 그는 결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치가로서 기회를 얻지 못하지만 그의 가르침과 그의 제자들과 그에게 남긴 말들 이런 것들이 그의 삶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에 있는 저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공자는 과연 실패한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일까요? 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